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심리정신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심리정신과에 따른 노화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노인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향성 증가라든지 수동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조심성이 증가하고 경직성이나 생에 대한 회고의 시간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친근한 사물에 대해서 애착심이 증가하고 의존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질환에서 보면은 우울증, 노인에게 흔한 정신질환이고요. 그리고 관련 요인을 보게 되면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나 호르몬의 변화, 스트레스, 사회 경제적 변화라든지 질병과 수술 등 신체적 원인에 의해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증상을 보게 되면 불안과 초조, 무기력하다든지 수면장애, 식욕 변화, 부정적 사고라든지 의욕 상실, 자살 시도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치료 및 예방은 가족과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하고요. 괜찮을 것이라는 말도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대상자의 느낌이나 분노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습관이나 사회적 활동을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망을 보게 되면요. 선망은 수시간 또는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인지기능 장애라든지 정신병적 증상이 발생해서 증상의 기복이 심한 것을 특징이고요. 관련 요인을 보면은 소인적 요인과 촉진적 요인이 있는데, 소인적 요인에는 치매라든지 뇌혈관, 뇌질환이나 만성 심부전, 탈수, 영양 부족이나 과음, 시력 손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촉진적 요인에는 약물 사용이나 억제되나 유치도뇨관 사용이나 기동성 저하로 인해서 이런 선망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게 되면요. 이 선망은 의식의 변화가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요. 그 다음 주의력이 감퇴되고 진압력 장애라든지 인지장애나 초조, 정서 불안정, 편집감 망상, 편집감 망상이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치매와 동반되기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식 변화가 급격히 시작되는 것이 치매와 구분되는 선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치료와 예방을 보면요. 선망의 원인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며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친숙한 환경을 유지시키도록 하고 날짜와 현재 상황을 진압력을 계속 알려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조용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고 증상 완화를 위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요. 충분한 식사와 수분 섭취, 그다음 통증 관리도 요구됩니다. 그래서 선망의 비약물요법이 있는데 진압력 유지를 위해서는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시간을 알게 하고요. 그리고 개인 사물이나 사진과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 둔다든지,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나 방법을 반복적으로 알려준다든지, 그리고 신체 통합성을 유지를 위해서는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말로 지시한다든지, 능동적 관절 운동이라든지 목욕과 마사지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신체적 통합성을 유지시키고요. 그리고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은 수를 줄이고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해서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함으로써 초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착각이나 환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야간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밤에는 창문을 덮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치매를 비교하게 되면은 우울증은 급격히 발병하고요. 그리고 우울증은 짧은 기간에 나타나고, 그리고 우울증은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 장애를 호소한다든지 아니면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을 한다든지 인지기능 저하가 편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되고요. 우울이 먼저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에 비해서 치매는 서서히 발병한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정신과적 병력이 없이 치매는 생기고요. 기억력의 문제가 초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사치에 대답을 하고요. 일관된 인지기능이 저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되고요.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됩니다. 이런 증상이 우울증과 치매의 비교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망과 치매의 비교에서는 이거는 여기 국가고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망하고 치매의 비교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알아두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선망은 갑자기 나타나고요. 급성 질환으로 분류되고 급성 질환처럼 나타나고요. 대체로 회복이 되고 초기에 사람은 못 알아보고요.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하고 의식의 변화가 있고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지고요.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합니다. 이에 비해서 치매는 서서히 나타나고요. 만성 질환으로 나타나고 만성으로 진행되고요. 나중에 사람은 못 알아봅니다. 신체 생리적 변화는 적게 나타나고 말기까지 의식 변화는 적고 주의 집중은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면 양상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신경과 정신계에 대해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치매와 뇌졸중 파킨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인지 기능을 상실해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고요. 건망증과 치매를 비교해 볼 때 건망증은 생리적인 뇌 현상입니다. 사소하고 덜 중요한 일을 잊게 되고 그리고 신체나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요. 치매는 뇌의 질환이나 경험한 사건 전체나 중요한 일도 있고요. 힌트나 시간이 지나도 기억은 안 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수발이 필요하게 나타납니다. 관련 요인은 보통 알츠하이머, 퇴행성 질환으로 아니면 혈관성 치매, 대뇌 병변 등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증상을 보게 되면 크게 인지장애는 기억력 저하라든지 또는 언어 능력 저하, 그다음 진압력 저하라든지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실행 기능이 저하돼서 자주 다니던 곳을 길을 잃고 헤맨다든지 집안에서도 화장실과 안방을 구분하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실행 기능 저하에서는 옷매무새가 흐트러지고 옷을 혼자서 입지 못하고요. 자신의 위생에 관심이 없어지고 이전에 하던 일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신행동 증상에는 우울증이 나타나는데 우울증에서는 말수가 줄어든다든지 의욕 상실이라든지 식욕 감소, 수면장애, 자살 충동이 증가한다 이런 증상,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고요. 정신증 같은 경우는 망상이나 환상, 환청, 환시, 불안, 공포가 예기치 못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초조와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면장애, 그리고 얕은 잠을 자주 깨고요. 자고 자주 깨고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뀌어서 밤에는 배회하고 낮잠을 지나치게 자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물건을 모아 숨기거나 자꾸 침을 뱉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합병증은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라든지 불면증, 환시와 주의력 장애 등이 있으면 선망을 의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낙상 골절이나 요실금, 변식은 영양실조, 경련 말기에 간질 발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인지 기능 저하라든지 기립성 저혈압이나 안절부절 못한 변비 등의 약물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치료는 치매에 대한 치료는 3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요법을 사용한다든지 비약물요법으로 환경 개선이나 행동 개입, 인지 및 활동 자극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환경 개선에서는요.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든지 행동 개입에는 설득이나 강화, 필요시 격리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행동을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인지나 활동 자극에서는 대상자에게 익숙하고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해서 그림요법이라든지 음악요법,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비약물요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은 성인병을 철저히 관리하고 그리고 소량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든지 운동이나 취미활동, 사회활동을 지속시키고 그리고 기억력 장애 증상이 있을 경우 치매 초기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은요 중풍이라고 하는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손상이 오면서 신체 장애를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라고 하고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고 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고 있고요. 관련 요인은 흡연이나 스트레스, 뇌졸중의 가족력이나 과거력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병, 고지혈증으로 관련 요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증상은 발생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한데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반신마비,
손상된 뇌의 반대쪽에서 팔다리와 앞면 하부의 마비 증상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신마비도 일으킬 수 있고 반신감각 장애라든지 언어장애, 그리고 두통이나 구토장애도 일으키고 의식장애, 손의 손상, 운동실조증, 시력장애, 삼킨장애, 그리고 혈관성 치매 등이 나타납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보게 되면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말할 때 발음이 분명치 않거나 말을 잘 못한다든지, 일어서거나 걸으려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진다든지, 주위가 뱅뱅 도는 어지러운 증상이 보인다든지,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둘러 보인다든지, 갑자기 벼락치듯 심한 두통이 온다든지, 의식장애로 깨워도 깨어나지 못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은 혈전용해제, 뇌경색 발생 4시간 이내에 항응고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중풍은 골든타임이라 해가지고 4시간 안에 혈전용해제가 들어가서 예방하는 것이 그 불구를 예방할 좀 더 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병원으로 4시간 안에 모시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정 등으로 생명 위급할 때는 수술을 하도록 하고요. 뇌졸중 전구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갑작스러운 자세를 변경을 피하도록 하고, 재활요법을 병행하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화곤란이 있을 때, 삼킴장애 있을 때, 또는 구음장애, 발음이 어눌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흡인성 폐렴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킴장애라든지 음식 드실 때 좀 더 조심해야겠지요. 그 다음에 파킨슨 질환은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들이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관련 요인은 도파민의 분비장애, 아니면 염색체의 돌연변이라든지 뇌졸중, 중금속이나 약물 중독, 다발성 신경계 위축 등에 의해서 기타 퇴행성 뇌질환에 의해서 관련 요인이 있습니다. 증상은 무표정이나 행동이 느리고 근육 경직이나 안정시 떨림 등 구분 자세, 균형 감각 소실이라든지 통증과 피로, 우울, 변비와 수면 장애라든지 감정의 변화, 무감정이나 인지 능력의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나 예방을 보면은 약물요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절의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근육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로 근육 스트레칭 및 관절 운동이 필요한 질환을 하게 되면 파킨슨 질환이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일단은 영양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노인에게 영양 문제는 미각과 후각의 저하로 짜게 먹여서 고혈압과 심장병이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 문제, 시력 저하로 상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저작과 삼킴장애로 음식 섭취가 줄어든다든지, 식욕 부진이나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지고,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돼서 탈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영양 섭취가 불량하다는 것,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양관리는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하루에 단백질, 일일 단백질 섭취량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 염분 섭취, 저염식이 좋겠죠. 그리고 섬유소나 야채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 섭취는 줄이고 콩이나 우유 및 유제품은 매일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해조류나 버섯을, 채소, 과일을 자주 먹고, 음식이 뜨거울 때는 간을 맞추지 않는 것이 간을 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암 예방을 위해서 짠 음식이나 탄 음식, 붉은 고기, 육과 곡품은 피하도록 하고요. 매끼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문제는 호흡기계, 순환기계, 근골격계 문제로 인해서 활동이라든지 운동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력 감소라든지 균형과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지고요. 그리고 운동이라든지 낙상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이나 외로움 등이 운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관리는 대상자의 운동 수준을 관찰하고 운동 공기 질환이라든지 투약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고 저강도의 운동을 시작하여 서서히 증가시키고 운동하는 중간에 충분히 휴식하면서 개인의 능력에 맞게 운동을 하고요.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은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면 중에 자주 깬다든지 수면량이 줄어들고 낮에 졸림증이 많아진다든지 이에 대한 관리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밤에 오후에 따뜻한 녹차라든지 홍차, 커피 등 카페인이 드는 음식들은 제한시켜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녁에 과식하지 말고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올 때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게 한다든지 그리고 금제나 금연을 하고 수면제나 진정제에는 장기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삼가고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취침 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생활은 성문제, 여성 호르몬으로 부족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 부분으로 성교시 불편과 통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립선 절제술을 발기하는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당뇨병을 가진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자궁 적출수가 유방 절출수를 한 여성 노인은 성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과도한 알코올 섭취나 약물 복용은 어떤 약물이요? 강신제라든지 이뇨제, 고혈압, 신경안전제, 진정제 등은 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성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물 복용에서는 노인의 약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약물을 의존해서 질병을 치유하는 성향이 강해지고요. 약물의 흡수가 줄어들고 약물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는 거 알려주시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비처방약 복용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은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되고 상시 구입 가능한 비상약을 알려주고 해열 진통제라든지 감기약, 소화제, 파스등 같은 거 현재의 복용 약물에 대한 최근 기록을 가지고 다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의 약물 사용 방법은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처방전을 무시하고 정해진 양보다 적거나 많이 복용해서는 안 되고 약을 술과 같이 먹으면 약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은 복용하지 말고 가장 최근의 처방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남은 약은 복용할 수 있는지 의사와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 복용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분할성이 있는 약 외에는 약을 쪼개서 복용하면 안 되고요.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 그 다음에 복용 시간을 2배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약 복용은 생각나면 즉시 복용하지만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워진 때는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네. 건강식품 같은 것도 의사나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에 복용하도록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도 고혈압 약은 꼭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 금연과 적정 음주는 금연 같은 건 흡연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은 금연하시는 게 좋고요. 간접 흡연도 직접 흡연과 같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적정 음주도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할 경우 위험은 2배가 되고요. 배가 되고 적정 음주란 자신과 타인에 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음주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한두 잔의 술도 피하는 것이 좋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운동과 여가를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 예방접종은 보통 전국 보건소라든지 지정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고요. 문의는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 콜센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서 이런 예방접종에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백일에는 1차는 이후에 먼저 맞았다면 디프테리아 파상 백일을 맞았다면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인플루엔자는 독감주사는 매년 1회 그리고 대상포주는 1회 맞도록 하고 65세 이상에서 1회 그리고 폐렴구균은 50에서 64세는 유형금에 대해서 1회나 2회 접종하고요. 65세 이상에서는 1회 접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생활안전수칙에서는 폭염에 따른 문제, 여름 같은 경우는 체온 조절에 땀샘으로 감소로 인해서 체온 조절이나 탈수 감지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 만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 무더위로 인해서 건강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폭염 대응에 대한 안전 수칙이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요. 그리고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이 있을 때는 시원한 곳에서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시도록 하고 선풍기는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커튼은 햇볕을 가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은 뇌졸중 예방 안전수칙이 필요한데 실내 운동은 삼가고 실내 운동을 하도록 하고요. 운동 시간은 새벽 시간보다 낮 시간에 이용하고 운동 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평소보다 충분히 하도록 하고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아침에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따뜻한 곳에서 찬 곳으로 나갔다 몸을 따뜻하게 보온 후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절에 대한 예방 안전수칙은 눈이나 비 오는 날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요. 그리고 움직이기 위해 둔한 옷은 피하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평소에 근력 강화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은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그리고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는 노인에게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의 주요 요인은 무엇입니까? 노인에게 관절은 고관절 골절의 주요 요인 낙상이죠. 낙상으로 인해서 고관절 골절 주요 요인이 되고 당뇨병의 초기 증상으로 오른 것은 당뇨병 초기 증상이 뭡니까? 초기 증상 다음, 다갈, 다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식욕 감소가 아니고 아까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골밀도 감소, 수분 섭취량 감소가 아니라 다갈이죠. 물을 많이 먹게 되고 근육량 증가, 소변량 증가죠. 5번이네요. 소변량 증가. 네. 그다음 당뇨병 초기 증상으로 오른 것은 같은 문제를 두 번 냈네요. 제가 소변량 증가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상자의 천식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뭔가요? 복식호흡, 충분한 수면, 찬 공기에 노출됐을 때 가벼운 실내 운동, 청결한 환경. 대상자의 천식 증상 같은 경우는 겨울에 찬 공기에 나갔을 때 기관지가 수축하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에 노출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천식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천공 부위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피부에서 욕창의 4단계가 있었죠. 여기서 일단은 1단계에서 발적과 그 다음 열감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가 등 마사지를 하거나 천골 쪽에 마사지를 하다가 약간 열감이나 그런 거 있을 때 그때는 체위 변경만 해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압박받는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로 인해서 더 순환 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4번에 대한 것은 3번이고 5번에 대한 것은 5번입니다. 그 다음 6번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이 문제는 조금 이상하네요. 그죠? 뇌의 혈관이 막혔거나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문제는 그거네요. 네. 이 문제는 조금 이상하네요. 그죠? 네. 노화에 따른 피부의 변화의 특성은 표피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얇아지고 탄력성이 감소하고 피와 지방은 감소하겠죠. 머리카락은 굵어지는 게 아니라 얇아지고 발톱과 손톱이 두꺼워지는 거 맞고요. 5번. 다음 중 당뇨 대상자의 저혈당 증상으로 오른 것은 여기 문제가 있네요.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혈당 증상은 뭔가요? 식은땀이죠. 식은땀이라든지 뭐 이런 것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선망의 증상으로 오른 것은 주의 집중은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아까 나왔었죠. 주의 집중 떨어지고 초기에는 사람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초기에도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합니다. 이거 답이네요. 서서히 진행이 갑자기 진행이 되고 대체로 회복이 불가능이 아니라 대체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최근 매사에 관심이 없고 말수가 줄었으며 식욕이 감소하고 수면 양상이 변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어떤 건가요? 예, 최근 매사에 관심이 없고 말수가 줄고 식욕이 감소, 수면 양상이 변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 우울증이겠네요.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풀이까지 했고요. 몇 개의 문제가 틀리긴 했지만 잘못 제가 오탈 한 것 같습니다. 그거 다시 수정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